안녕하세요. 여기는 강화도입니다. 5월 6일 재량 휴업일이 되어서 이렇게 강화도에 나왔습니다. 펜션을 한 곳 빌렸습니다. 근데 이곳의 주인이 나무 가꾸는 거, 화초 가꾸기를 너무 잘해서 이렇게 주변에 화초가 너무 잘 가꾸어지고 또 다양한 화초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사적인 내용입니다. 브이로그이고 제가 묵었던 숙소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나무의사 공부할 때는 여행을 전혀 못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는 이제 처음으로 제가 펜션을 빌려서 여행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비가 좀 오기 때문에 더 이렇게 자연이 싱그럽고 아름답습니다. 제가 묵었던 방입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근데 저는 너무 이렇게 소박한 이런 펜션이 마음에 듭니다. 이곳 주인이 화초를 잘 가꾸기 때문에, 이번 펜션의 특징은 이렇게 실제 이렇게 나무를 온 실내에 이렇게 장식을 했다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살아있는 식물이 어떤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어떤 마음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예 파란 잎을 좋아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파랗고 약간의 어떤 다른 색깔이 섞인 화초도 굉장히 예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이 식물에 대해서 처음으로 식물 잘 가꾸는 사람들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한 거는 해운대 달맞이 고개에 가면 여명의 눈동자의 그 작가이신 김성종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추리문학관이 있습니다. 그곳이 카페 같이 꾸며놓고 책도 보고 추리문학에 관한 자료들도 많고 그곳에서 카페처럼 이제 커피도 마시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 김성종 선생님의 사모님이 화초를 정말 잘 가꿉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렇게 제가 갔을 때 그 작은 화초들이 잎이 하나도 누렇지 않는 그걸 보면서 와, 화초를 잘 가꾸는 사람들이 참 멋있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습니다. 이분도 화초를 잘 가꿉니다. 여기 있는 여인초이죠. 저희 집에도 여인초가 있는데 저는 제일 처음에 이 여인초에 이 색깔을 보고 이게 조화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파래서 조화인 줄 알았는데 생화였습니다. 이렇게 여인초를 잘 가꾸어 놓았고 여인초는 저는 너무 이렇게 잘 자라주기 때문에 고마운 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나무의사 이제 공부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분이 여자니까 그냥 실내에 어떤 조경적으로도 가능성이 좋으니까 하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냥 그 야외에서 거친 작업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실내의 어떤 화초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도 나무가 있고요. 이렇게 장식을 해놨는데 이런 건 제 취향이 아닙니다. 저는 심플한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기 조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숙박업소에 이 조화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조화를 사용한 숙박업소는 저에게는 마이너스 점입니다. 왜냐하면 먼지도 많이 물고 조화는 표가 나거든요. 진짜와 가짜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아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조화들은 우리의 어떤 그 생기를 빼앗아 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조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계단은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위에는 천창이 있어서 강화도는 날이 이렇게 맑을 때는 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창으로 별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어제 비가 와서 보지 못했고 이런 부엉이와 올빼미의 차이는 기가 있냐 없느냐인데 얘는 기가 있으니까 올빼미인 것 같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여기는 이제 화장하라는 이제 작은 공간인데 이렇게 작은 창을 통해서 파란 나무가 보이는 집을 갖는 게 저희 로망입니다. 저는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고 창을 통해서 보는 나무도 너무 예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룻밤 묵었던 침실입니다.
단순하게 꾸며져 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블라인드 올렸을 때 눈이 마주친 항매화, 이쪽 화단에 항매화가 가득 피었습니다. 저는 황매화를 보면은 저희 시어머님 생각이 납니다. 제가 결혼해서 어머니 집에 처음 갔을 때 그 어머니 가게 앞에 이렇게 큰 이렇게 화분에 항매화 한 그루가 심겨져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항매화를 볼 때마다 저희 시어머님 생각이 납니다. 여행 오기 전에 그 어버이날이라서 미리 이제 어머니 집에 갔었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많이 연로하셔서, 이제는 더 내가 걷기가 너무 힘들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머니 생각을 하면 짠합니다. 제가 다음에 저만의 정원을 가지게 된다면 꼭 항매화를 심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저에게 의미 있는 나무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두었다가 저만의 정원을 꾸미는 것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항매화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카메라맨. 여기는 뭐 주방이고요. 식사를 뭐 이렇게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인데, 제가 11월에 나무의사 이제 합격을 이제 통보받고 한 5개월 정도를 이렇게 잘 쉬었습니다.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냈고 또 하고 싶은 것도 이것저것 찾아가면서 했는데 5개월 정도 이렇게 쉬다 보니까 어제까지 제가 이런 생각은 뭐냐면 이젠 더 재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들이 더 재미가 없고, 뭐, 심지어는 그 옛날에 그 새벽 일찍 일어나서 독서실 가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렇게 타이트했던 생활이 그립기도 합니다. 시험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고, 이렇게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요즘 저는 삶에는 어느 정도 고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적인 고통은 아니고요. 근원적인 어떤 인간 어떤 생존의 고통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최선의 고통이라는 이 책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인간이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약간 자발적인 고통, 그리고 약간 자기에게 맞는 정도의 고통을 찾아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뭐 취지의 책입니다. 그래서 어제 서문까지 읽었는데 이 책을 이번 여행 돌아가서 쭉 읽은 다음에 저만의 삶에 필요한 고통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고통을 저의 삶에 드리고 또 굉장히 창의적으로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행이 끝나기 전까지는 즐겁게 이 여행을 즐길 생각입니다. 오늘도 화이팅!